머니랩. 아,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걱정이야. 그러니까. 근데 언니 그거 알아?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해도 환기를 해야 된대. 미세먼지가 심한데 어떻게 환기를 해? 아니야, 내가 봤어. 어디서 봤는데? 아니, 봤어. 거짓말 치지 마, 너 어딘 소리인지 모르잖아. 봤다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랩 김동훈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환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최근 나온 모 언론사 뉴스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어도 환기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고 창문을 열어야 할까요? 진짜 전문가 맞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대표 방송국에서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수치가 정도껏이야 환기를 하죠. 죽으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 진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은 관련 보도를 자체 부정해버릴 만큼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머니랩 제작진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경보일 때도 환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 해도 되는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바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매일 아침 사무실을 환기한다고 말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도 환기를 하라는 뉴스들이 간혹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제 사무실만 해도 아침에 오면 저는 추워도 일단 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번 시켜줍니다. 전에는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시에는 창문을 닫고 실내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고등어 사태. 근데 고등어 문제가 생긴 이후로 환경부의 지침이 조금 바뀌었는데 창문을 닫아야 하는데 조리 시에는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밖에 고농도 황사가 더 위험하냐, 안에 실내 공기질이 더 위험하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밖에 고농도 미세먼지보다 실내 미세먼지나 다른 오염물질 농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한 번 오염물질이 축적되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보통 우리가 하루 중에 80% 이상을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 노출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산소 공급이 필요한 거죠.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신선한 외부 공기, 산소가 실내로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와 함께 산소도 있는 거거든요. 실내 대기가 오염이 축적돼서 더 안 좋아질 확률이 있다는 건데, 그게 그냥 가만히, 만약에 제가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실내 공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농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환기를 안 시켜줘요. 근데 그렇게 유입되는 공기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초미세먼지, 많이 함유된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공고 올렸을 때 200마이크로그램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실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 200이 아니고 2000이 넘어가는 거예요. 10배.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환기를 중간중간 하루에 한 2~3번 정도씩은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창문은 어떤 식으로 열어야 될까요?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창문을 열었을 때 환기가 효과적으로 될는지, 밖에서 미세먼지나 또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을 만한 곳, 그 다음에 환기가 효과적으로 될 만한 곳, 그런 창문을 선택을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창문은 몇 분 정도나 열어야 돼요? 충분한 환기라고 하는 거는 상황 조건에 따라서 역시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저 창문하고 이 문과 저쪽을 열어놓으면 통풍이 잘 돼요. 이런 거는 5분, 10분만 열어놔도 충분히 환기가 됩니다. 근데 창문이 이쪽에 하나만 있다. 얘는 1시간을 열어놔도 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큰 도로변의 창문 같은 경우는 안 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밖에 고농도 미세먼지인데 조리도 안 하는데 창문을 다 열어갖고 환기를 해주는 것도 그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리나 진공청소기를 돌린 것도 아닌데 굳이 마통풍까지 해가지고 필요까지는 없다. 최적점을 찾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 세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세대는 어떤가요? 같은 세대 아닌가요? 공기청정기가 그래도 쓸만하고 살려면 30만 원 이상인데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실내에 대안이 있을까요? 공기
공기청정기가 없다라고 하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환기 좀 자주 시켜주시고 청소 자주 해주시면 공기청정기만큼 미세먼지를 제거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공기 정화식물 이런 거는 쓸모가 있나요? 일부 식물 같은 경우는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결론은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이 방에서 식물로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해보고 최소한 이 방의 3분의 1 이상의 면적에 식물을 갖다 놔야 된다. 작은 효과는 있지만 실내 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법, 주요한 방법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환기해도 된다. 좀 미세먼지 농도 높아도 박사님도 댁에서 환기하시는 거죠? 예, 저는 환기합니다. 항상 겨울에 춥더라도 창문을 10cm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용도가 아니고 실내 신선한 산소를 실내로 공급해준다는 용도고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